현지 반응, 손흥민이 그리운 해리 케인. 영 BBC, 손흥민 선정? 당연한 일, 피트, 로얄의 극찬. 32세가 된 나이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PL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데런 벤트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8천만 파운드, 약 1350억, 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며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영국 더 부트룸은 벤트는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8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토트넘 호스퍼가 나아갈 길을 닫고 있으며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벤트는 손흥민이 30대에 접어들었지만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8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벤트의 말을 전했다. 매체에 의하면 벤트는 최근 영국 토크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선수라기에 손흥민은 너무나 좋은 선수다. 나는 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팀이 없는지 모르겠다.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7천만 파운드, 약 1180억 혹은 8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 라고 말했다. 지난 여름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해리 케인 이적료 1억 유로, 1450억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2년생 손흥민은 어느덧 32세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손흥민은 기량 하락이 거의 없이 꾸준히 발전했고 스포츠 탈장과 안아골절 부상으로 고생한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손흥민은 손흥민의 경기력 역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한 살 더 먹은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의 현재 리그 기록은 14골 8도움이다. 벤트의 말처럼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클럽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물론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팀에 충성하고 있고 32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겠지만 손흥민이 유럽 클럽들과 연결된다고 해도 의문을 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부트룸 역시 손흥민의 나이는 다른 클럽들이 손흥민의 이적료로 8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면서도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수다. 손흥민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이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라며 손흥민을 칭찬했다. 이어 진정한 월드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지만 손흥민은 그 범주에 포함된다. 재능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즌이 끝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4위에 들게 한다면 손흥민이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32세를 넘어 33세, 그리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손흥민과 동행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더 하드태클은 토트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팀의 주장인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며 손흥민이 그의 미래를 토트넘에 맡길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해리 케인에 이어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잃는 건 토트넘을 악화시킬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남을 생각이 있는 듯하다. 미국 CBS 스포츠 소속 벤 제이콥스는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에 100% 헌신하고 있으며 토트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팀에 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놀라운 경기 지표 개선 토트넘 포스틱의 일관된 철학 선들을 끝까지 춤추게 만든다. 리그 개막 후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8승 2무 22득점 9실점으로 1위를 질주하는 무서움을 보여줬다. 아스널의 2에서 2로 비기고 리버풀의 2명 퇴장이라는 수적 5위에서 겨우 2에서 1로 이기는 경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 일변도의 경기가 토트넘의 생존을 이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념이 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11라운드 첼시전이 분기점이었다. 손흥민을 손톱으로 세우고 데얀 클루세프스키,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 등을 공격적으로 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퇴장이 나오며 열세에 놓였고 중앙수비수 미키 판 더 펜, 공격형 미드필더 매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1에서 4완패. 그래도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기는 박수받았지만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무모한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랐다. 이후 토트넘은 울버햄턴, 에스턴 빌라에 내리패하며 3연패로 미끄러졌고 맨체스터 시티에 3에서 3으로 비겼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1에서 2로 지면서 5경기에서 눈물을 흘렸다. 놀라운 것은 5경기에서 7득점 12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격적인 경기를 하더라도 수비가 붕괴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1위에서 내려오며 우승 도전의 힘도 꺾였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복귀에 치른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15득점 8실점으로 골을 넣을 능력은 충분함을 알렸다. 적어도 토트넘을 만나는 팀은 실점을 각오해야 하고 그 중심에 손흥민, 존슨, 매디슨, 티모 베르너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8라운드까지 16승 5무 6패, 승점 53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다. 4위 빌라, 55점에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2점 부족하다. 첼시가 리그컵 결승에 가는 바람에 원정 경기가 수년됐다. 1위 아스널, 64점, 2위 리버풀, 64점, 3위 맨시티, 63점를 추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커 보여 사실상 빌라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권 확보 경쟁에 올인한다. 이런 토트넘을 두고 영국 매체들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미러, 익스프레스 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을 다시 바라보며 토트넘은 4위 빌라와 승점 2점 차 5위고 첼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그나마 첼시보다는 일관성이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며 순위 싸움에서 일관된 스타일이 분명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예상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졌다. 토트넘은 60점,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7위 빌라, 61점, 1점 차였지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권 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냈다. 비교하면 올 시즌 분명 개선점이 보인다. 해리 케인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고도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이동 등 여러 방법을 찾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혜가 보인다. 여러 지표에서 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옵타, 풋몹, 소파스코어 등이 뽑아내는 지표를 종합하면 흥미롭다. 3선에서의 점유율이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4.37이었지만 올 시즌은 6.81로 크게 상승했다. 맨시티가 7.1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됐다. 그만큼 공격 진영에서 점유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당 태클 횟수도 지난 시즌 경기당 16.24회에서 올 시즌 20.11회로 높아졌다. 이는 전체 1위다. 볼을 탈취하기 위한 도전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물론 태클 시도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당 오픈플레이 득점은 1.76골로 전체 2위다. 지난 시즌 1.24골로 7위였던 지표가 상승했다. 기회 창출 12.19, 큰 기회 창출 2.33, 경기당 슈팅 15, 48, 큰 기회 득점 1.41 등은 모두 상위 4위 안에 들었다. 지난 시즌에는 7에서 8위권이었다. 평균 속도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인 판 더 펜이 최후방,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를 허물어버리는 능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깊이를 더한다. 런던 연고팀을 대상으로 하는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등을 밀어내고 감독상을 수상하며 인정받았다. 클루세프스키는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을 용감하게 만든다. 말수가 적지만 말하는 동안에는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다.
그동안 만났던 그 어떤 감독과 다르다, 라며 믿음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패하더라도 내용 있게 패하면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인 모양이다. 클루세프스키는 포스테코글루가 그러더라. 살면서 누구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패해도 상관없다. 만약 패한다면 우리 방식대로 패할 것이다. 우리다움에서 벗어나지 말라더라, 라며 감명 깊은 언사였음을 강조했다. 주장 손흥민의 생각도 비슷했다. 지난달 손흥민은 스포티비뉴스를 비롯해 일부 국내 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이제 토트넘에 입히는 과정이다. 아직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철학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라며 굳은 신뢰를 보였다.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안토니오 콘테의 수비에 기반한 답답한 축구에서 벗어난 토트넘의 최종 성적은 우승 경쟁과 더불어 관심받는 부분이다. 전방 압박이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 말미까지도 이어지냐도 중요하다. 흥민과 메디슨, 존슨, 부상에서 복귀 예정인 히샤를리송 등 이름에 썬이 들어가는 4명이 지치지 말아야 한다. 풀럼, 웨스트햄 등과의 런던 더비가 남았고 34에서 36라운드에서는 우승 경쟁 중인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을 순서대로 만난다. 이 기간 첼시전 재배정 가능성도 있다. 개선된 지표가 시즌 끝까지 유지되느냐로 흥미로운 토트넘의 후반부 프리미어리그다. 3. 아스날 5에서 0으로 대파 가능한 선수 구성. 오른쪽 화살표 축구왕제가 선택한 역대 베스트 11. 호나우두는 13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선정한 역대 베스트 11을 소개했다. 호나우두는 자신이 활약했던 시기에 함께 활약한 선수들을 대거 베스트 11에 포함시켰다. 현역 선수 중에선 메시와 호나우두만 호날두의 선택을 받았다. 호나우두가 선정한 역대 베스트 11 공격진에는 호나우두와 함께 메시와 호날두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진에는 마라도나, 지단, 펠레가 이름을 올렸고 수비진은 카를로스, 칸나바로, 말디니, 카푸가 구축했다. 골키퍼에는 부폰이 이름을 올렸다. 호나우두는 브라질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표팀 동료로 함께했던 카를로스와 카푸를 베스트 11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역 시절 맞대결을 펼쳤던 이탈리아의 말디니, 부폰과 함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에서 대결한 지단도 역대 베스트 11에 선정했다. 영국 더선은 호나우두가 선정한 베스트 11에 대해 호나우두가 선정한 팀은 아스날을 5에서 0으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한 팬의 반응을 소개했다. 아스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승 4무 4패, 승점 64점을 기록 중인 가운데 리버풀, 승점 64점의 골득실에 앞서며 리그 선두를 기록 중이다. 아스날은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지난 2003에서 4시즌 이후 2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호나우두는 지난해에도 자신이 선정한 역대 베스트 11이 주목받았다. 당시 호나우두는 브라질의 호나우지뉴와 지코, 독일의 바켄바우어를 베스트 11에 합류시켰다. 자신과 포르투갈어 이름이 같은 호날두를 베스트 11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호나우두는 최근 마음을 바꿔 호나우지뉴 대신 호날두를 베스트 11에 선택하기도 했다. 호나우두는 브라질 대표팀 소속으로 1994년 미국 월드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다. 선수 시절 3번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2번이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호나우두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지만 지난 1996에서 97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시절 이후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4. 걔는 말이 너무 많아. 스페셜원 무리뉴. 캐러거 향한 저격. 오른쪽 화살표. PL 우승도 없으면서 역대 수비수 탑 1000에도 거론된 적 없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제이미 캐러거에 대해 비판했다. 무리뉴 감독은 13일 이하 한국 시각 캐러거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적도 없는데 우승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떠든다 고 밝혔다.